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문화사회연구소에서 활동하시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오셨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문화이론 전문지 문학과학의 편집위원으로도 참여하셨는데요. 문화 다양성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변화의 방향을 제시해 오신 김성일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자 합니다. 주제는요, 문화권을 통한 문화 다양성 시대의 인권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김성일 교수님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일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통해서 다양성 시대가 야기한 문제들,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 위기라고 부르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두 가지의 변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문화의 기능과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변화 속에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화는 노동에 대한 사후적 보상으로 인식된 과거와 달리 21세기 들어 물질적 가치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로 구성원을 삶의 동반자로 묶으며 좋은 삶의 요건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숙제 다 하고 놀아라. 또는 예전에 아주 공전에 히트를 쳤던 그 CF 카피가 있는데요.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떠나라. 자, 이 두 말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노동 또는 공부, 일이 행동이라든지 사고의 중심이고요. 문화, 여가, 놀이는 그 사후적 보상 혹은 자녀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K컬처 또는 한류에서도 알듯이 물질적 가치, 소위 이제 문화산업으로서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정서로 표현되는 사회적 가치의 창출로서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계화 국면 속에서 생겨난 국가 안팎의 문화 혼종성 심화 현상은 문화 다양성을 당면한 사회 갈등 해소와 미래 사회 번영의 치트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의 성격 변화는 문화 역할과 기능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문화는 원래부터 교류라든지 또는 소통이라고 하는 혼종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화 속에서의 이러한 문화의 혼종성은 오히려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 다양성 혹은 오늘 제가 얘기하는 문화권은 이렇게 새롭게 제기된 사회 갈등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민권에 기초한 근대적 인권 개념은 문화 다양성 확보와 실현을 보장하는 새로운 권리로서 문화권을 포괄해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근대적 인권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당대의 사회의 민주주의를 측정하고 또는 평가하는 바로미터로서 충분한 기능을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의 변화는 이 근대적 인권 개념의 업데이트라고 그럴까요? 어떤 새로운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인권 개념을 우리가 확장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권의 역사는 사회적 불평등을 합법적으로 보증하는 주름진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과 신분 중심의 봉건제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근대 민주주의를 이뤄냈으나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선언은 부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부르주아지의 경제활동의 자유였고 일정한 재산을 갖춘 백인 남성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 제한된 권리였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 인권 하면은 되게 좋은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이런 인권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시민권은 사실상 처음부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됐다기보다는 대단히 선별적으로 적용된 불평등의 또 다른 지표로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근대적인 인권 개념은 능동적 시민, 이때 능동적 시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백인 남성 부르주아 중심의 그런 시민들이 되겠고요. 또 수동적 시민, 이분들은 뭐 유색인종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노동자, 이렇게 같은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위계 서열상의 어떤 권력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해갖고 사회의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권을 통해서 확보되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억압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근대적 인권에 대한 새로운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인권의 어떤 새로운 확장으로 문화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권을 우리가 새로운 인권의 그 내용으로 들 수 있는, 그러니까 포함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날 이 문화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다문화 시대에 인식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 다양성의 개념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등 외국인 유입의 증가에 따라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동화 정책으로 많이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혜를 베푸는 한국 사람, 그리고 그 시혜를 받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 이주민 또는 이제 다문화 주체를 설정하면서 문화 다양성을 인식했는데요. 그러나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그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문화 다양성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갈등 해소의 그런 요건으로서 사회통합적 접근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다문화 주체는 더 큰 범주로 얘기하면은 바로 사회의 소수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는 이주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든지 뭐 동성애자라든지 또는 뭐 학력으로 따진다면은 뭐 지방대 출신의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더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수자들을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바로 문화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권을 통해 기존 문화 다양성 개념과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한 형식적 틀을 만드는 것 외에 문화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심미적이고 정서적 교감과 공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법적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환경 또는 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구성원 간의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또는 공감이 없다면 그 형식적인 틀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통합으로서의 문화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화권과 인권을 함께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공통 지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자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 인권과 문화권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인종, 국적, 성, 종교, 지위, 학력, 경제력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인권과 문화권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최소성이 있습니다.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최소한의 요건을 확보하는 권리로서 또 문화권과 인권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관계성이 있겠습니다. 자, 자신의 권리만큼이나 타인의 권리도 존중되는 이런 호혜적 성격으로서 인권과 문화권을 함께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권은 그냥 어디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유엔이 정한 여러 규약 속에서 그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나왔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계인권선언에 보면은 누구나 모두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발달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지닌다. 자, 이러한 조항들이 있고요. 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는 현 규약에 참여하는 국가는 누구나 모두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리며 자신이 저자가 되는 모든 과학적, 문화적 혹은 예술적 생산에서 나오는 도덕적, 물질적 이득의 보호로 득을 볼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규약들은 자유권에 기초한 그 초기 인권의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사회보장, 좋은 삶 또는 행복한 삶 뭐 이런 내용으로서 새롭게 권리 보장에 대한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권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화권의 성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문화권은 일방적인 소비 중심의 문화생활과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문화생활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지 관람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문화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지 화폐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교환 법칙에 규정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문화가 개방화되고 하면서 상당히 상품화돼서 이 문화조차 이 과시의 대상으로 그렇게 소비되고 있는데, 그러나 문화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감이라든지 정서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 또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인식, 자, 그런 것들에 문화가 작용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자체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화권은 소수의 문화 독점과 무관합니다. 자, 소수의 문화 독점은 결국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사적 소유로 귀결되기에 문화는 당대의 대중이 삶의 양식으로 공유하는 공공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될 공적 재산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문화권을 바라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 문화권은 소비를 통해 돈과 시간의 소진이 아니라 생산적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문화생활은 관람 혹은 감상에서 시작해 점차 직접 체험하고 창작하는 경로로 성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소비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문화적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문화권은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수의 문화적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이면서도 다수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소수자의 문화를 조화롭게 배치시키는 게 문화권의 성격이고 또 인권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문화권을 인권과 아까 연결시킨다고 했었을 때 인권의 역사 속에서 문화권을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권은 그 1세대, 2세대, 3세대로서 그 성격을 좀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집단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3세대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1세대, 2세대 인권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인권은 국가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 교과서에서 배웠던 인권이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해 구성원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가 침해되고 부의 축적 또는 사적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 비인간적 처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사상,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 마지막으로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권은 일정한 분배 정의를 확립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이 되겠습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들이 사회권의 이름으로 인권 영역에 편입되면서 일명 복지 모델
복지국가 모델의 기초를 둔 인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유럽형 또는 뭐 북유럽의 복지 모델들이 바로 2세대 인권으로부터 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뭐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급 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그리고 교육에 대한 권리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권의 개념이 바뀌어 오다가 3세대 인권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바로 이 3세대 인권이 문화권과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겠습니다. 자, 3세대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차별과 인종차별, 북반구와 남반구의 국가 간 빈부격차, 무기경쟁과 핵전쟁 위험, 생태위기 등의 국제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집단권 중심의 인권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개인 간의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단권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자 집단들의 자결이라든지 연대에 기초한 그런 인권이기 때문에 집단권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근대 인권 개념이 서구 사회의 백인, 남성, 자본가 계급의 관점에서 근거하고 있다면 제3세계 국가, 여성, 유색인종, 소수민족 또는 청년 세대들의 자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누릴 자결권, 평화에 대한 권리, 인도주의적 재난구제를 받을 권리, 다를 수 있는 권리,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자, 이런 것들이 그 3세대 인권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3세대 인권 안에 바로 문화권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은 집단권에 속하면서도 그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저항권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단지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에 대한 향수, 접근성 또는 소수자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 이런 억압이라든지 배제라든지 혐오가 발생했을 때 그 사회를 적극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일종의 실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저항권을 우리가 또 문화권의 속성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권의 핵심인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찾기가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가능한 문화적 재현체계 또는 의미화 과정을 동반하는 만큼 문화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지식을 통해서 얻기보다는 경험, 느낌, 정서, 또 타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문화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권과 문화권은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사회적 소수자를 관리, 통제하는 방식, 가령 제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화형, 처형, 절멸, 인종청소, 구획짓기는 강제이주, 아파르트헤이트, 그리고 낙인찍기는 신체상의 낙인, 유태인 노란 별표 달기, 신원특인자 분류, 수용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이나 교도소 같은 수용, 그리고 편견과 혐오는 증오 언어, 증오 범죄.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으로서 또 문화권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문화권은 문화에 대한 권리뿐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좋은 삶에 대한 그런 새로운 대안 또는 설계를 약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문화권을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문화민주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이 문화권의 주요 내용으로 설정돼야 하는데 생물의 종 다양성 같이 문화 역시 그 존재론적 의미가 다양성에 있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권은 문화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 사회의 재구조화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모색하는 대한사회 전망의 핵심 가치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새 현대 사회의 재구조화로 나타나는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얘기하는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다양성은 이제 상품 선택의 다양성으로 축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그 문제는 이제 트럼프 현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주민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적대,
뭐 이런 것들이 이 다양성과 관련돼서 퇴행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문화권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 각양각색의 사회적 삶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바 그 내용이 채워지는 문화권은 궁극적으로 문화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화권이 확보되고 확대될 공간인 시민사회는 향후 개인의 육체적, 감성적, 지적 능력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재반활동이 전개되는 문화 영역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시민사회는 합리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론장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문화권은 이 정서라든지 또는 뭐 취향, 어떤 뭐 체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 영역으로서 또 시민사회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시민사회의 문화권이 어떻게 좀 실천되고 있는지 하나의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하는데요. 바로 젓가락 동행이라고 하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과목을 이야기하면서 끝을 낼까 합니다. 자, 젓가락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경희대학교와 세계시민포럼이 협업해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연구 교과를 통해 교과를 수강한 대학생과 일선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이주 배경 청소년이 함께 현장 탐방을 하며 견문을 넓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개를 소개를 좀 한다면 첫 번째로는 SDGs 네 번째 목표인 양질의 교육을 주제로 활동한 학생들은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 그리고 청계천의 헌책방 거리, 그리고 이제 파주 출판단지를 같이 탐방하면서 책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이때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대학생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체험하면서 같이 그 분위기와 느낌을 공유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죠. 자, 또 SDGs 13번째 목표인 기후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활동한 학생들은 도시 속 생태 공간인 한강공원, 하늘공원, 올림픽공원을 그리고 문화와 재생의 상징인 문화비축기지를 그 자원순환의 대표적 사례인 광명동굴과 광명업사이클 센터를 또 방문했습니다. 자, 이때도 그냥 일방적인 그 학습 관계가 아니라 함께 체험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배워가는 자, 그러한 그 과정들이 바로 시민사회에서 이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함께 문화권을 확장시키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연을 쭉 함께 들으면서 사실 문화권이라는 좀 새로운 권리와 그 문화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그 민주주의의 보편 개념이라고 하면 다수결 원칙과 그리고 소수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약간 상충되기 마련인데 그때는 어떤 걸 좀 우선시해야 될까요? 예, 일단 우리가 뭐 민주주의의 난제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다수와 소수를 어떻게 관계 설정하고 또 소수자를 거기서 이해할 것이냐, 보호할 것이냐. 특히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표로 그 특정 의견이라든지 집단의 어떤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 다수와 소수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와 소수는 그냥 대칭적인 관계 또는 소수를 다수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이미 다수 자체가 소수자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수자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자들의 연합이 하나의 생각이라든지 하나의 가치로 모아지는 일종의 구심적인 이거는 이제 그 다수 횡포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이 원심적 그러니까 권력이나 어떤 한 곳으로 모이는 것들을 분산시키는 원심력의 그런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또는 어떤 제도라든지 실천이 필요한데 그때 중요한 게 저는 바로 문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뭐 자존감이라든지 긍정적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 다수의 어떤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휩쓸리거나
동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화권은 그 개인의 감수성이 자유로 발현되는, 그리고 그것에 침해가 있었을 때 분연히 또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들을 키우기 때문에 바로 문화권이 이 다수와 소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얘기하기 들어보니까 문화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정말 더 중요성이 느껴지고요. 그 문화 다양성 시대에 좀 세계 문화 포럼의 중요성과 또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